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짜잔. 하나, 둘, 셋. 셋.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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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는 AMPM 글로벌 이한별 마케터 그리고 김은식 마케터입니다. 네, 오늘 마케터님 어떤 네.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거죠? 오늘은 썸네일과 같이 어디서도 먹히는 퍼널별 전략인데 이제 퍼널이라고 하면은 이제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퍼널이라고 하면 깔때기라고 이제 영어는 그냥 한국말로 바꾸면 깔때기인데 그 깔때기 그 사람들의 소비자들의 구매라든지 인지 그 상품을 구입하는 데까지의 순서라고 아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퍼널의 이제 과정에 대해서 이제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자면 먼저 이제 인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흥미를 가지고 고려하고 그 다음 구매하는 것까지가 이제 퍼널의 이제 큰 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퍼널이란 거를 혹시 만약에 고려하시면서 이제 어느 정도 광고를 좀 집행하시는 편이신가요, 선배님은? 그럼요. 당연히 이제 어떤 상품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어떤 거를 우리가 구매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상담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업종에 따라서도 저희가 이 단계를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 단계일 때 어떻게 어떤 매체를 주요 살펴보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구매가 이루어지는지까지가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업종별로 저희가 이걸 생각을 해서 이 단계별로 이제 집행을 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단계마다 탄탄하게 잡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다음 단계에서의 고객 행동에 대해 이제 예측을 해야지 저희가 다음 퍼널에서의 성과 피드백이 정확하고 또 이제 최종 전환에서 볼륨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뭐 여기서 한 말씀도 드리자면 대부분 이제 전환의 목적 어쨌든 판매를 하거나 DB를 수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많이 집중을 하셔서 광고를 좀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인지 부분, 그 인지 부분부터 차례대로 가는 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각 단계별로 분석하고 예측 그리고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을 예측 그 행동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순서대로 각 순서대로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대 효과 같은 정도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퍼널별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인지, 흥미, 고려, 구매 이렇게 이 단계가 있다 그랬는데 요건 이제 마케팅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노출이 돼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그래서 이 상품을 구매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려가 된 다음에 구매가 되고 또 그 상품이 좋으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공유를 함으로써 이제 좀 자연스러운 바이럴 효과까지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네. 노출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인지랑 노출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네.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인지하고 노출은 이제 브랜드를 온라인 유저들에게 인지를 시키고 또 우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제 광고로 노출시킨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유입 단계까지 유도하는 이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첫 단추인 만큼. 그래서 우리의 상품을 인지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다수한테 뿌려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저희가 먼저 다가가서 뿌리는 건 맞죠. 그래도 유의미한 배포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잠재 고객들, 살만한 사람들을 정확히 분석해서 가장 구매율이 높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질 것 같은 사람한테 노출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딩이라든지 노출하고 인지를 시키는데 유용한 이제 매체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광고 매체들마다 보유하고 있는 핵심 유저들도 다르고 타겟팅 기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효율적인 매체라든지 매체를 선정하고 그리고 또한 효율적인 노출 지면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몇 가지 매체를 좀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뭐 네이버 같이 직접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딩 효과는 조금 떨어지는데, 그래서 저희가 먼저 다가가는 광고를 많이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DA 광고라고 해서 배너 광고 있죠.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유튜브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이런 매체들을 좀 추천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로 메타 먼저 말씀드릴 텐데, 이제 메타 하면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 이제 합병해서 이제 메타라는 회사가 나왔거든요. 그 요즘에는 인스타 안 하시는 분 없잖아요. 출퇴근하실 때도 인스타 아니면 유튜브 많이 하시는데, 예전에는 20대, 30대 젊은 층 분들이 많이 이용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나이 불문하고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타 같은 경우에는 타겟팅이 된다, 타겟팅이 세밀하게 된다. 즉 이제 광고를 정말 관심 있게 봐줄 사람, 그리고 클릭해줄 사람들한테 광고가 상세한 타겟팅을 통해서 광고가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고요. 또한 한 지면에서 이제 다른 포털 사이트 보면은 광고들이 막 겹쳐서 나오잖아요. 다른 경쟁사들 광고도 나오고. 근데 이 막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한 지면을 독점적으로 저희 광고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눈에 띄기도 좋고 홍보하기도 정말 좋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소재 배너 광고 만들 때 좀 문제이긴 한데, 다른 매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검수나 조건들이 좀 까다로운 편이 많아요. 그래서 반려가 많이 나서 소재를 계속적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소재 검수가 조금 러프하고 자유로운 편이라서 저희가 표현하고 싶은 장점들, 그리고 혹은 이제 아이덴티티, 정체성 같은 것들도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제 광고 운영하다 보니까 단일 이미지 형태도 좋긴 한데, 이제 동영상, 이제 릴스 같은 쇼폼 쪽이 효율이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화려하게 만드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품을 뭐 클로즈업해서 찍는다든가, 아니 노래를 조금 깔아서 자막만 조금 넣어주더라도 효율은 상승하기 때문에 단일 이미지도 해보시지만 동영상도 짧게 제작하셔서 한번 해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구글인데요. 요즘에 또 구글도 검색을 많이 하시고 이용도 많이 하시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저희 나라 네이버가 좀 짜이긴 한데, 그 검색으로 했을 때 이제 구글이 점점 올라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와 같이 이용자 수도 진짜 많고, 특히나 상세 타겟팅, 메타보다 오히려 더 상세한 타겟팅을 정할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도 관심사라든지 행동, 연령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요. 상세한 타겟팅이죠. 하지만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경쟁자 사이트에 유입되는 유저를 대상으로도 타겟팅도 할 수 있고, 이제 수입에 따른 구분을 통하여서도 타겟팅도 할 수 있고. 맞아요. 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유튜버 채널에도 국한돼서 광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대표님과 관련된 유튜버들한테 이제 광고를 보내면 거기에 대한 구독자들이 아무래도 관련돼 있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타겟팅이 훨씬 좋고 효율도 좋겠죠. 그리고 이제 구글 안에서 이제 GDN도 있고 유튜브도 있는데, GDN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GDN은 이제 네트워크 배너예요. 쉽게 말해서 뭐 언론사라든지 이제 저희도 뭐 블로그, 뉴스 같은 거 볼 때 스크롤을 내리더라도 양쪽에 따라오는 광고 혹은 뭐 팝업 같이 생긴 이제 광고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네트워크 배너 관련된 매체들도 진짜 많은데, 이 GDN은 특히나 이제 유튜브 지면에서도 가능하다는 게 정말 장점이에요. 다른 곳은 이제 언론사, 저희들이 잘 아는 언론사도 많지만 잘 알지 못하는 언론사에도 노출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유튜브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인지도가 높은 유튜브에서도 노출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매체가 어느 정도 이제 인지 단계에서 조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매체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 광고를 하면은 효율이 괜찮나요? 라고 많이 좀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요즘에 유튜브 프리미엄을 좀 많이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제 요거에 대해서 과연 집행을 하는 게 맞나라고 싶으신 분들도 많은데,
사실상 저희가 뭐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 잠깐 뭐 유튜브 쉬는 시간에 들어가서 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뭐 로그인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광고가 노출이 안 되겠지만 네네. 뭐 이렇게 로그인이 안 되어져 있는 사람들한테도 저희가 그거를 노출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어찌됐든. 네네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브랜딩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주로 이제 20, 30대 타겟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40, 50대 분들은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유튜브 프리미엄 사용자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그 연령층을 타겟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브랜딩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그 유튜브 지면에서도 이제 동영상 광고를 한번 진행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좀 GDN의 아까 전에 그 네트워크 배너 광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조금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게 제휴 커뮤니티에 그 양옆에 좀 따라다니는 그런 노출 형태로 아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 GDN에서 집행하고 있는 배너 광고가 지면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구자가 제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집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모로 이제 리타게팅도 가능하고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제품을 뭐 자연스럽게 노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다 보니 이것도 네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전환이 꽤 일어나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블로그 같은 거 봤을 때 관련 없는 내용이더라도 내가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것들이 그 배너 광고로 노출이 되면은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나는 오늘 뭐 예를 들어 가산 맛집 이렇게 쳐가지고 가산 맛집에 대한 포스팅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간에 내가 평소에 너무너무 관심이 있었던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이제 광고가 있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프로모션도 한대. 그러니까 뭐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고 요즘 5월달이니까 가정의 달 할인 행사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네. 1+1이라던가 그러면은 근데 그럼 이거 지금 이 시기에 한번 사봐도 괜찮겠는걸? 이라고 해서 구매 전환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꼭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유튜브도 진짜 제가 40, 50대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나 해서 좀 데이터 같은 거 좀 찾아봤었거든요. 그 랩사 같은 거 데이터. 근데 실제로 가장 시청 시간이 긴 분들이 진짜 40, 50대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서 확인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4050 세대를 타겟으로 한 네. 브랜드는 더더욱 이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이거 네. 그리고 또 뭐 맞다. ADN도 저희 생각이 나가지고 네트워크 배너 이제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ADN이 똑같이 이제 네트워크 배너 똑같은 형태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주요 언론사라든지 이제 매체사에 똑같이 노출되는데 이것도 이제 이거의 좀 장점이 뭐냐면 다른 매체사보다 아무래도 CPC 가격이 저렴하다. 얼마죠? 130원. 150원? 약간 네. 그 정도로 고정 완- CPC로 네. 노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완전 저렴해요. 그러기 때문에 뭐 예산이 조금 적으시다거나 아니면 브랜딩에 조금 한번 힘을 한번 써보고 싶은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 그러시면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입수 CPC가 적다 보니까 노출할 수 있는 양도 많고 그만큼 유입수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키워드 타겟팅도 가능하니까 이제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여서 블로그나 이제 뉴스 들어갔을 때 그에 맞는 광고를 저희가 노출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이제 유의미한 광고 노출도 가능하다. 그리고 ADN 그러니까 솔직히 네트워크 배너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뭐 모비온, ADN, 뭐 그리고 GDN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그 매체들 많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네. 당연히 공통점은 뭐 동일하게 제휴된 커뮤니티에다가 노출이 된다라는 점인데 네. 일단 ADN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정 CPC가 되게 저렴하다는 편이었다고 아까 말씀해주셨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좀 장점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이건 좀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가 이거는 조금 역효과가 날 수는 있는데 저희가 뭐 언론기사 지면을 갑자기 들어갔는데 그 해당 페이지로 그러니까 브랜드 페이지로 갑자기 유입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러한 기법도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방문자 수나 아니면 브랜드 인지 능력도 좀 키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저희가 이탈하려고 X 커서를 누르거나 아니면은 모바일 기준으로 뒤로 가기를 누르잖아요. 근데 그때
지금 나가시면 할인 혜택 못 받으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혹은 아니면은 이 상품 말고 다른 것도 괜찮은데 다시 한 번 더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 패널이 한 번 더 띄어지는 그런 배너 광고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ADM 매체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탈률을 좀 방지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매체 한번 운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걸로 전환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되게 맞아요. 많다고 전 들었거든요.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거는 따로 뭐 별도 저희가 돈을 내야 된다기보다는 그냥 ADM 매체를 이용하면은 이 서비스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일단은 인지, 노출,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꿰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의 배너 광고를 한번 말씀드렸었고, 네.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 흥미 유입 단계에서는 이제 어떤 네. 식으로 고객을 이제 좀 네. 더 적극적으로 데리고 네. 올 수가 있는지에 네.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유입 이제 원래는 유입 단계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흥미를 끌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흥미를 유도해서 유입을 시켜야 된다는 건데 이제 온라인 상에서는 이제 우리의 광고를 클릭하고 홈페이지까지 이제 들어온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입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랜딩 페이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소비자가 광고에서 끌리는 부분이 있어서 클릭하여서 이제 유입하였다 하더라도 랜딩 페이지에서 반전이 막 있는 거예요. 맞아요. 소비자한테 설득력 있는 내용을 주지 않으면 결국 이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이 우리가 그 랜딩 페이지에서 어떤 부분을 조금 주의하거나 아니면 구축을 해야 되나 이런 걸 좀 점검을 해보고 싶은데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실제 유입되는 분들의 니즈를 파악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한테 관심이 없는 실제 들어왔을 때 그분들한테 공감대를 줄 수 없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입장에서 그냥 우리는 이런 전통이 있고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라는 그냥 회사 입장의 관점에서의 상세 페이지를 만든다면은 배너 광고 클릭했을 때 이런 내용이 있어서 난 좀 끌려서 들어왔는데 이런 내용이 없네 이렇게 생각해서 바로 이탈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무래도 이 단계에서는 저희를 위해서 무조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비교해 보면서 들어오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들어왔을 때 확 잡아주는 경우 그런 액션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가진 소구점들을 좀 명확하고 저희들이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켜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들의 장점을 최대한 보여주지 않는다면 또한 또 이탈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좀 소비자는 이거를 구매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좀 마음이 갈 때 같아서 계속 잡아둘 수 있는 소구점들을 배치해 두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것을 제가 네네.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그 랜딩되어져 있는 페이지 내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했던 게 저도 주변 사례들이나 아니면 직접 집행했던 결과로 보면은 네. 똑같은 랜딩 페이지 디자인이거든요. 네. 근데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예를 들어 뭐 DB 관련해서라고 하면은 그렇게 순서 바꾸기 전에는 이제 한 달에 한 DB 건수가 한 10건 정도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순서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이제 그 다음 달 한 달에 그 실적이 DB 건수가 진짜 200건 아니면 150건 이렇게 정도 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상단 심정을 남기는 그 페이지에 대한 그 디자인 순서 뭐 그런 것도 고려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일단 상세 페이지 뭐 이커머스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상세 페이지에 불필요한 얘기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을 다 알리고 싶은 내용들이긴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거를 한 번씩 점검을 하고 또는 이게 먼저 맨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된다. 아니면 이 내용 그냥 굳이 중간이나 아래로 빼도 될 것 같다라는 그 순서만 조금씩 변경을 해도 충분히 이제 전환 매출액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요것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소구점을 가진 내용을 상세 페이지의 좀 초반 부분에 맞아요. 넣어주시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스크롤을 다 내리진 않잖아요. 한 3번 정도 내려보고 판단이 안 서면 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맞아요. 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소구점들을 아니면 상세 페이지 순서라도 바꿔보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뢰성이 확보를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상품의 이제 리뷰라든지 평가 그리고 뭐 제조 과정이라든지 인증 뭐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이제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상품을 직접 사용해보지 않고 제품을 뭐 먹어보지 않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간접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버튼 위치인데요. 말 그대로 좀 쉽게 얘기해서 그 랜딩 페이지 안에 사람들이 쉽게 구매할 그 구매에 대한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카테고리들을 눈에 띄게 잘 배치를 해놔야 된다는 맞아. 말인데요. 맞아, 네. 맞아. 이거에 좀 말씀해 주실 부분 있나요? 아니 저도 이제 어찌 보면은 마케터이기 전에 그 한 소비자 입장이잖아요. 근데 정말 메타 소재를 보고서는 이거 진짜 무조건 사야겠다라고 들어갔는데 네. 아까 조금 그건 지양해줬으면 해주셨다고 하는 그 사항처럼 랜딩 페이지가 좀 이상한 대로 떨궈져 있다거나 뭐 그러한 경우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둘째치고 만약에 이상한 데 떨어뜨려졌다고 하더라도 카테고리가 잘 되어져 있으면 그냥 들어가서 보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카테고리도 다 영어야. 그러니까 아. 이거는 제가 좀 영어를 좀 약하게는 하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솔직히 말하면 카테고리에 우리가 모르는 영어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맞아요. 그 브랜드 많이 사용하는 영어로만 이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고서 뭐야 이거 들어가면 그래서 뭔 내용인데?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도 다 영어야.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는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브랜드 인지도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브랜드가 사용하고 있는 영어만 자꾸 얘기를 하면은 소비자들은 다 하나하나 눌러가야 되고 맞아요. 그냥 어차피 이거 내가 생각했던 뭐 니즈가 아니네 하면서 이탈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더 고려를 하셔서 어느 정도 맞아요. 브랜드 인지도 구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영어를 그렇게 브랜드성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초기에는 좀 지양을 해주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네 맞아요. 안 그래도 이제 그쪽 업계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그분들이 이제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도 많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렇죠. 실생활에서 사용하시니까 이건 분명히 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 이제 입장에서 보면은 퍼널이라든지 오늘 같이 이제 퍼널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진짜 많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저희들은 퍼널이라는 게 그냥 자연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셔가지고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말하면 좀 더 설명이 좀 쉽게 다가올까. 그리고 안 그래도 비슷한 비슷한 상품들도 많고 제목들도 비슷한 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쉽게 그리고 명확하게 그리고 카테고리도 명확하게 좀 분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간단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모든 브랜드사들이 다 이제 뭐 브랜드형 쇼핑몰이나 아니면은 그냥 자사몰이 있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로만 운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카테고리는 물론 나눠 놓았음에도 이제 메인화면 딱 들어가면은 모든 잡다한 상품들이 다 모여져 그쵸. 보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그 브랜드에 대한 좀 뭐라 해야 되지? 진정성이 없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가 커피를 먹으려면 카페에 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고깃집에 커피를 판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고기를 먹지 그리고 커피를 잘 먹지는 않고 커피가 마냥 맛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고기가 더 유명한데야 아니면 커피가 더 유명한데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카테고리도 잘 나뉘어져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딱 메인 페이지 유입이 됐을 때도 이제 잘 나눠서 좀 구축을 해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면 솔직히 뭐 위탁으로 다 파시는 분도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갔을 때 여기는 뭘 파는 곳이네라는 그런 정체성이라 해야 되나? 그런 인지가 아예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더 고민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카테고리가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이제는 말씀드리는 게 계속 유입이 되고 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좀 전략적인 방법을 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시간이다 보니까 평상시에 라이브 보셨던 것처럼 매체에 대한 전략 위주로 말씀드린 건 아니기는 해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같은 돈을 썼을 때 유입이 되더라도 이탈이 좀 덜 발생되는지를 오늘 말씀드리는 거라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은 광고적인 면이 이 부분은 광고적인 면이 아닐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 내부 컨디션이 잘 되지 않으면은 솔직히 돈을 쓰더라도 맞습니다. 효율적이게 못 사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컨디션을 하고 그 다음에 광고를 진행하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저희가 지금까지 스마트 스토어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생각보다 배너를 안 띄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 안에서도 저희가 모바일에서는 약간 좀 정사각형 비슷하게 맨 위에 노출이 되고 PC에서 봤을 땐 가로형, 띠 형태로 이제 노출이 맨 위에 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뭐 프로모션 행사 예를 들어 이제 장바구니에 첫 구매를 하면은 뭐 1,000원 할인, 3,000원 할인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저희가 팝업이 작게밖에 안 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띠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 이런 거 하니까 너네 한번 사봐봐 약간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유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근데 너무 더워서 저 에어컨 네, 좀 알겠습니다. 네, 제가 리모컨 좀요. 더 할 얘기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간편 결제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한데 요즘에는 이제 들어갔을 때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구매하기를 자사몰에서 눌렀는데 입력해야 될 것도 많고 회원가입도 엄청 많이 해야 되고 해서 이런 단계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구매까지 해야 되는 단계가 많을수록 사람들은 이탈을 중간에 많이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페이 등등 이제 간편 결제 3초 회원가입 뭐 간편 결제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이런 걸 해놓으시면은 그래도 구매를 많이 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니까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실제로 이거를 하고 안 하고의 이제 이탈 네. 단계가 달라요. 처음에는 그냥 구매 누르고 회원가입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거기서 이제 이탈이 되는 퍼센테이지가 더 많았다고 하면은 그 3초 회원가입, 뭐 1초 회원가입을 도입하고 나서는 마지막에 이제 뭐 주소지 입력하는 그쪽에서 이제 이탈하는 비중이 좀 더 늘어났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상 돈도 그렇게 엄청 들어가지는 않아요. 월에 결제를 하는 방식이긴 한데 금액대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저희가 제품 하나를 팔기 위해 그 정도 돈은 쓸 수가 있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어느 브랜드든지 간에 노출되는 횟수만큼 클릭되는 횟수만큼 당연히 전환 발생이 되기는 좀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수치적으로 보는 게 이제 전환율이라는 거를 보는 거고 그래서 클릭률이라는 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탈이 너무 많이 됐다라고 하시면은 그거에 대해 좀 예방할 수 있는 매체를 추가적으로 이용을 하시고 왜 우리는 전환율이 이렇게 떨어지지? 라고 너무 마닥담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전환율이 떨어지는 퍼센테이지가 있기는 하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브랜딩이 어느 정도 안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자사 검색량이 별로 없고 자사명을 제외한 그 키워드에서의 전환율이 대부분 한 그래도 좀 5%만 넘어도 전 잘 나오는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초기에는. 네. 근데 이거 브랜드 검색한 거 전환율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막 30%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사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네. 되는 거고 뭐 만약에 우리의 지금 전환율이 좀 괜찮은 편인지 클릭률이 나쁘지 않은 편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여쭤봐 주세요. 저희가 답변해 드릴게요. 맞아요. 이거 경우에 그 브랜드 검색 광고나 이런 경우도 다 경우의 수가 다 있거든요. 무조건 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비율적일 수가 있어요. 구자는 크더라도. 그러니까 너무 개인적인 다 상품이 똑같은 상품이라도 분위기랑 정체성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가격도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에 맞는 이제 저희가 컨설팅을 따로 해드릴 수 있으니까 만약 궁금하시다면은 뭐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고려 단계죠. 야, 그쵸. 네, 이제 고려 이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본단 말이에요. 이제 보고 이거 살까 말까 이거 고민하는 단계 이제 고려 단계라고 해요. 이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들어온다 하더라도 다 구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브랜드와 상품과 이제 비교해 보기 위해서 들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행위 자체가 왜 그러냐면 이제 소비자의 패턴에 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먼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그 다음에 구매를 하거나 이탈을 하겠죠. 근데 이탈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다시 나와서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을 합니다. 여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왜냐면은 좋은지 안 일단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검색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재방문을 다시 하고 구매를 하는 이런 방식이 이제 보통 보편적인 이제 방식인데요. 저도 상품을 구매할 때 바로 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꼼꼼하게 좀 살펴보는 편인데 왜냐면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나가서 저 같은 경우에도 블로그나 체험단 같이 이제 상품에 대한 평가를 보고 혹은 이제 간접 체험할 수 있는 뭐 화장품을 보더라도 직접 발랐을 때 어떤 재질 그 성분이 뭐라 질감. 질감인지 그리고 이게 여름에 써야 되는데 이게 여름에 썼을 때 맞는 건지 그리고 내 피부 톤 그리고 피부가 너무 하얘지지 않는지 이런 거를 좀 보면서 최대한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예상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사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매체별로도 추천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이제 바이럴을 좀 많이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게 그 저희를 광고에서 보고선 다시 한 번 더 SA 매체에다가 검색을 하고선 얘가 괜찮으면 다시 그 브랜드를 재유입해서 구매를 한다 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검색량이 적었을 때는 그 월에 집행하게 되는 브랜드 검색 광고 비용이 고정이 되어져 있다 보니 그 단가 대비해서 손해라고 하면은 안 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또 쇼핑 검색 광고 노출 시켰는데 한 번 이탈했다가 또 같은 비용 해가지고 또 들어가면은 중복 과금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뭐 IP 차단이나 뭐 이거 부정 클릭이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짜 두 번 네, 이렇게 그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최소 2번이지 또 왔다 갔다 하면 맞아요, 계속해서 맞아요. 반복해서 이렇게 과금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브랜드 검색 광고입니다. 어차피 그 상품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를 했고 그리고 검색을 했는데 괜찮아서 다시 구매를 하려고 그걸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굳이 해당 그 상품 랜딩 페이지로 바로 들어가지지 않아도 그냥 브랜드 검색 광고, 그러니까 브랜드명을 쳤을 때 브랜드 검색 광고가 맨 위에 노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또한 신뢰도가 상승될 맞아요, 수 맞아요. 있는 주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네. 커리량이 어느 정도 1000 이상 정도 된다라고 네. 하면 웬만해선 전 추천드리고 커리량에 따라서도 이제 계약하는 금액이 좀 달라지기는 해요. 브랜드 검색 광고가. 네. 근데 지금 최소 한 50, 70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PC가 50만 원 월에 그리고 이제 모바일이 월 70만 원. 네. 부가세 제외한 금액입니다. 아무튼 고정 비용이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좀 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객단가가 높으신 분 아무래도 객단가가 높으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가 엄청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고려를 많이 해야 되니까 맞아요. 비싼 돈이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서 인지도가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바이럴 같은 경우에 뭐 집행해 보신 또 이력이 있으시잖아요. 바이럴 했을 때 좀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나요? 잠시만요. 아, 그럼 멀티가 잘 안 됩니다. 저 이거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바이럴이 만약에 뭐 집행한다 하셨을 때 네. 뭐 인플루언서도 할 수 있을 거고 블로거도 할 수도 있고 체험단도 할 수도 있고 뭐 기자단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격대를 보면은 어느 정도 비싸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렇게 설명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건당 이제 얼마 하는데 이런 거 이제 비싸다고 느끼셨을 때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광고처럼 한 번 태우고 돈이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번 집행을 딱 해놓으면 남잖아요 계속. 그럼 이게 결국에는 구매 전환까지 일어나기에 매우 유용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그리고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매우 싼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투자해 주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 월에 어느 정도 발행을 해야 되냐라고 네. 또 여쭤볼 수도 있습니다. 아직 네. 브랜드가 어느 정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지금 브랜드 인지도가 없는 상태에서의 단계이고 만약에 이제 그 인지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바이럴은 꾸준하게 발행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네. 아까 남는다고는 하셨어요. 네. 근데 그게 우리만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핸드폰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핸드폰 케이스를 검색을 하면은 저희가 최근에 발행하면 당연히 위쪽에 뜨겠죠. 아무래도 뭐 저희가 그 핸드폰 케이스라는 게 이제 그 블로그 포스팅 내에 단어가 몇 개 들어가고 하면 그 적합성에 따라서도 저희가 뭐 맨 위에 노출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맨 위에 노출이 가능한데 타사도 똑같이 핸드폰 케이스라고 해가지고 10건을 발행을 해버렸어요. 그럼 우린 당연히 묻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뒤로 가버리죠. 네, 근데 제가 지금 10건이라는 표현을 좀 과장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게 순위가 내려가는지를 계속 생각을 하셔가지고 주에 한 2건이나 아니면 주에 1건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건 어느 정도 브랜드가 인지도가 있을 경우 근데 만약에 없을 경우라고 하면은 저는 첫째 달에는 한 20건 정도 발행을 하는 편이었고 체험단 기자단 이게 네이버 쪽 아니면 이제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쪽에서도 이제 나눠가지고 좀 비율 나눠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네이버에 발행을 더 많이 할 건지에 대한 비율은 이제 그 상품이 어디에서 조금 더 인기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기에는 대략적으로 월에 한 20건 정도 발행을 하고 하는 사람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근데 20건 정도 발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점차 줄여 나가시는 쪽으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식으로. 그리고 체험단, 기자단 네. 이거 차이점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지금 한번 설명 간단하게 드릴게요. 네. 체험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핸드폰 케이스를 그 블로그 인플루언서 분에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진을 찍고 이제 직접 포스팅을 해가지고 올리는 경우고 저희가 올렸으면 좋겠는 그 키워드 같은 경우를 좀 추천해주면은 그 인플루언서 분들이 올려줍니다. 근데 이거는 네. 뭐 체험단이나 기자단이랑 똑같아가지고 네. 아무튼 그리고 기자단 같은 경우 제품 안 보내줍니다. 네. 그냥 사진만 찍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자단 분들이 말 그대로 그냥 기자단입니다. 이거를 받아가지고 썼는데 좋네요. 약간 이런 식으로 바이럴 작업을 하는 거여서 요거 두 가지 차이점 좀 생각해 주시고 생각보다 기자단이 확실히 싸죠.
체험단은 그 비용도 들어가고 제품도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기사단이 조금 더 저렴한 편이기는 했어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좀 잘 되어져 있는 게 이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 잠시만요. 네네 같은 곳에다가 발행을 하면서 뭐 1,000원이나 2,000원만 추가를 하면은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 이제 자사몰 리뷰까지도 작업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뷰 하나로만 하면은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기왕 진행하실 때 이제 같이 집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맞아. 스마트 스토어는 진짜 리뷰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엄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진짜. 처음에 이제 브랜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저희 스마트 스토어 리뷰가 좀 있는 편이에요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 200개, 뭐 300개 이 정도 있거든요. 근데 물론 많은 편이기는 하죠. 없는 것보다는 거기 실 리뷰도 있을 거고 이렇게 리뷰 바이럴도 하신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경쟁 그 시장에서 이기시려면은 리뷰가 진짜 1000건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안에서도 물론 허수가 많다라는 거는 요즘 소비자들 똑똑해서 다 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심리 자체가 맞아요. 리뷰가 300개 있는 데랑 1000개 있는 거? 그럼 맞아요. 당연히 1000개 먼저 보지. 무조건이죠. 그래 가면서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건수는 뭐가 됐든 이런 리뷰나 뭐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 포스팅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네. 그 직접적으로 이제 전환을 뭐 이걸로 통해서 직접 얼마가 됐다. 전환이 됐다 이건 알 수 없지만 확실히 이런 걸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차이는 전체적인 이제 매출로 봤을 때 비율이 만약 그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신뢰도나 구매에 있어서는 거의 무조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리뷰까지 작업을 해놨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바이럴까지 해놨다라고 네.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또 거기서 이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탈을 했을 때 우리가 네. 어떤 식으로 다시 유입을 시킬 수 있냐라고 네. 하면은 이제 리타겟팅 광고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 물론 이것도 업종에 따라 다르고 브랜드 그러니까 상품이 어떤 건지에 따라 당연히 달라요. 네. 근데 일단은 이커머스 업종 기준으로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도 같이 진행하고 계시다면은 네. GFA 카탈로그 광고 진짜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거 같은 경우 저희가 아무래도 리타겟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네. 말 그대로 우리의 이제 브랜드를 보고 이탈을 한 고객들의 모수를 가지고 노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일 예산을 얼마로 설정을 해야 될지는 저희도 알지는 못해요. 네. 하지만 모수가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예산을 좀 걸어둘 수는 있겠죠, 물론. 네. 하지만 웬만해서는 요거는 그냥 모든 타겟 다 당연히 안 걸고 그냥 완전 풀로 노출을 한번 시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걸 활용을 해가면서 좀 많이 비교 분석을 하는 게 처음에 네이버 광고만 했을 때는 모수량이 이 정도가 되었다가 뭐 2차 매체 같은 걸 많이 진행할 거예요. 이제는 확장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메타 광고나 아니면은 뭐 다른 네트워크 배너 광고를 집행을 했을 때 모수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저는 이것까지도 함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저는 카탈로그 광고에서 거의 성과 못 봤던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모수가 없어가지고 노출이 안 될지언정 맞아요. 웬만해서는 여기서 재유입돼가지고 그 전환 발생됩니다. 근데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결국에는. 맞아요, 제 맞아요. 네이버에서 뭐 로그인 하려 해도 그 밑에 또 뜨고 맞아요. 어딜 가려고 해도 추천해주고 뭐 맞아요. 이래서 웬만하면은 한번 클릭했던 사람들 계속 따라다니니까 웬만하면 좀 구매가 일어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카탈로그 광고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던 로그인 하기 그 아랫부분에 노출이 되기도 하고요. 저희 마찬가지로 네이버 블로그 보다가 네. 내가 봤던 거 다시 한 번 더 광고 형태로 자연스럽게 뜹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사진만 뜨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별다른 소재 제작이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엄청 쉬워요. 그냥 그 상품을 연계해가지고 그냥 띄워주는 그 팝업 느낌인 거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근데 거기 위에서도 맨 위에다가 텍스트를 몇 글자 적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설정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진짜 너무 간단하게 예를 들어 저희가 아까 전에 처음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한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너무 기본적인 문구만 올라가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거기도 소구 포인트를 넣어서 후킹성 있도록 예를 들어 이거 지금 안 사면은 할인 금액 다시 올라가요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그럼 지금 사야겠다 이제 그냥 사봐야겠다 이러면서 유입이 되고 구매 전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문구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맞아요. 리타겟팅이 이제 전환을 일으키기에도 엄청 좋고 이제 구매까지 일으키기도 좋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탈했던 사람
한번 봤다가 이제 나중에 사야지 혹은 다른 거 한번 또 봐야지 하고 까먹었던 분들한테 재인식을 시켜주기에도 좋거든요. 맞아요. 어쨌든 클릭을 했고 저희 상품을 봤다는 것 자체가 무언가에 끌려서 일단 왔다는 거잖아요. 실수하신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 이제 니즈가 결국에는 안 채워지고 뭐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다른 행동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은 이제 가격이 좀 비싸다. 아니면은 조금 뭐가 제 뭐 성분이라든지 뭔가 좀 더 기다려볼까 할인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인 쿠폰을 좀 배포한다든지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후킹성 있는 문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람들에게만 광고를 한다면은 확실히 전환율은 추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완전 추천합니다. 추천입니다. 그리고 지금 약 7분이 좀 7, 8분 들어와 계신데 혹시 그냥 저희가 지금 기본적인 사항을 물론 말씀드리긴 하지만 광고적인 부분에서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중간중간 댓글 확인해가면서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 조금 부끄러우시다 말씀하시면은 저희 양옆에 번호 있거든요. 네. 이거 편안하게 남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 아무튼 이제 네. 마지막 저희가 구매 단계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서 구매 단계까지 온다면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구매 유도를 위한 리타게팅 광고를 말씀드렸던 거였고 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는 게 CRM 마케팅입니다. 네, 이제 사람들이 일단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구매를 이제 유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한 번 사고 너는 이제 고객 아니야 이러진 않잖아요. 그럼 그러다 보니까 뭐 주기가 짧을 수도 있고 그 구매가 이제 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를 생각했을 때 그 뭐라 해야지? 만약에 뭐 어떤 물건을 필요로 해, 청소기가 필요해. 그러면은 우리 브랜드가 바로 생각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인식을 시켜주는 단계인데 이제 CRM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CRM 마케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과 그 기존 고객들과 소통하는 그런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카카오톡이나 메시지 같은 경우에 그냥 알림이 막 떠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내가 샀던 브랜드라든지 요번에 뭐 신제품 나왔어요. 아니면은 우리 기존 고객 한번 샀던 분들한테 할인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맞아. 들어오세요. 이렇게 팝업이라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카카오톡 대화방에 메시지. 이렇게 메시지를 메시지 통해서 보내는, 이렇게 충성 고객이라든지 재구매를 이제 계속 유도하는 그런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할인 쿠폰 같은 경우를 100개 정도 준비를 했다라고 해요. 와우. 그러면은 그 100개가 생각보다 진짜 하루 만에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것도 이제 그 카카오 채널을 추가하신 고객들 한해서 아니면은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3초 회원가입하고 연동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맞아요. 이제 신고 추가가 되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 뭐 할인 쿠폰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상황들도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쌓인 모수 고객들한테 이런 거를 전달을 하면은 진짜 금방 소진이 되고 생각보다 그거를 사용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처음에는 단순히 맞아 이것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뭐야 이거 10,000원 할인 쿠폰 준다고 아니면 뭐 3,000원 할인 쿠폰 준다고 근데 내가 살지는 안 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다운로드 받아 라고 해가지고 그냥 가지고만 있는 사람들이 있다가 유효기간 지나면 당연히 못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인 너무 많이 되는 거 아니야? 그 100명도 너무 많은데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넉넉하게 해주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100명 다 사용 안 합니다. 절대 안 하죠. 맞습니다. 계속 인식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매 주기가 짧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패션 이런 쪽은 또 신제품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진짜 유용하죠. 아무래도 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유형들도 다양하고 특히나 이제 패션 쪽에 좀 유리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옆으로 슬라이드 넘기는 것도 많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이제 공유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좀 알리는 그런 단계도 좀 있는데 이제 기존 고객한테 챌린지라든지 이제 해시태그 이런 이벤트적인 요소들을 좀 추가해서 사람들한테 입소문 내는 단계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가 원래 구매를 뭐 제품을 하더라도 누구한테 소개를 받거나 입소문을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인스타그램에서도 챌린지를 통해서도 많이 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들이지 않거나 아니면 할인 행사를 할 때 이런 조건들 하나씩 걸어서 저희들이 브랜드 인지 면에서도 좋고 신규 유입을 위해서도 엄청 좋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맞아요. 저희 한창 코로나 시국이었을 때 네.
그 사람들이 여행을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그때는 단독, 독채, 약간 이런 숙소들이 아, 굉장히 한번 붐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한 명이 딱 시작을 했었던 게 뭐였냐면은 뭐예요? 예를 들어 공유를 해주신 분들 한해서 이제 추첨을 통해 이 숙박 이용권을 공짜로 드립니다. 였는데 그 숙소에 대한 객단가가 한 40만 원, 진짜 그 정도 되는 그런 독채 펜션들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일단 다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야 이렇게 예쁜 곳이 있었네? 요런 데가 있었다고? 근데 여기는 내가 당첨 안 되더라도 그 인스타 팔로우 하고선 계속 지켜봐야겠다. 나중에 꼭 가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브랜드를 인지시킬 수 있는 좋은 단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팔로워 수도 그냥 자연스럽게 정말 우리의 브랜드에 좀 관심이 있을 법한 사람들이 진짜 충성 고객으로 팔로우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런 입소문을 통해서 이제 또 브랜드 인지까지도 될 수 네. 있는 부분이라서 요거 한번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규 유입 너무 좋죠. 이런 게 챌린지 진짜 코로나 때 챌린지 이 부분이 진짜 해시태그 이런 게 너무 맞아. 잘 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때 CRM 마케팅 그리고 이런 입소문 마케팅이 좀 붐하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저희도 막차 탑니다 이래가면서 계속해서 좀 끝까지도 코로나가 거의 끝날 때까지도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했었어요, 브랜드사에서. 근데 지금 보면 그런 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김에 한번 그런 소재 기획해서 너무 한번 좋죠. 해보세요. 네. 게시글 끌어올리기라든지 네. 인스타그램에서 할 수 있는 아니면 그냥 메타 광고에서 뭐 신청을 받는 그 폼이 있잖아요. 잠재 고객 양식이라는 것도 따로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신청을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이걸 한다. 근데 공유 인증을 해주셔야 된다. 이래가면서 비공개 계정 안 되고 무조건 그 해시태그 해가지고 올려달라. 그럼 그걸 통해서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전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죠? 벌써 45분이 됐네요. 일단은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이거 오늘 엄청 많이 적었네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드리자면은 이제 마케팅에서는 퍼널이라는 게 있죠. 이제 소비자가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단계가 있는데 인지, 흥미, 고려, 구매 단계 이렇게 좀 크게 네 가지로 폭을 있고요. 적어도 돼. 마케팅에서는 그러기 위해서 인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노출이 잘 돼야 되고 일단은 뭐 유입도 돼야 되고 고려 단계에서도 좀 중요하고 그리고 구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연스러운 바이럴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공유까지 네. 어떤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좀 말씀드렸어요. 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 광고적인 부분보다는 그냥 광고를 진행하기 앞서 아니면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 하면은 이러한 단계별 그 우리 업종에 맞는 매체를 잘 이용을 하고 계시는지 네. 그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효과가 명확한지 네. 하면 좀 되돌아보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서 한번 네. 내용을 갖고 왔습니다. 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네. 저희가 원래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한데 오늘은 좀 매체 내용이 아니라서 아무래도 좀 댓글이 저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외로 광고적인 면에서 한번 점검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저희한테 편하게 연락 네. 주세요. 네, 인지 단계나 이제 단계는 이렇게 좀 짧고 굵게 갖긴 했는데 간단할 수 있겠는데 저희 입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보시는 분들이라든지 앞으로 보실 분들은 또 이렇게 들어도 그래도 너무 상황이 다르고 안 맞는 경우도 많을 거거든요. 경우에서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한번 전화 주셔가지고 컨설팅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네. 지금까지 저희는 AMPM 글로벌 이한별 마케터 그리고 김은식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이거 앞에 내용 안 보신 분들 어차피 이거 녹화되는 거 다 아시죠? 저희 네. 영상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종료돼도 혹시 놓치신 분들은 앞에서부터 한번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